다코스입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출 관련돼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이 기사거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을요, 고객님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로 계속적으로 연장 계약이, 연장 대출이 참 거절되셨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가슴 아프지만 이런 상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돼 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띄워보면서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월세 신세, 대출 절벽에 속타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에 은행도 세입자도 한숨. 이게 국가라든지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은행은 어차피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대출 축소하라 해가지고 은행이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한숨이고, 또 계속적으로 연장해가지고 전세 사셔야 될 실수요자분들 있죠, 세입자분들도 한숨이다. 무주택자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 연말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앞두고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갱신에 따른 증액만큼만, 그러니까 4억 전세 사는데 막 6억 올랐는데, 예전에는 6억에 대해서 뭐 70% 나왔다면 이제는 2억만큼에 대해서, 오른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한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관련돼 가지고 불안감에 떨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월세로 가야 되냐, 연끌해도 안 된다, 참 큰일이다 등등, 이런 참 기사들이 많은데, 여기 기사의 댓글 중에 추천순으로 제가 2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대출 쉽게 받아 분수에 넘치는 곳 살려고 하니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 빚 좋아하다 빚으로 망한다, 분수가 살자라는 댓글이 있었고, 월세 살면서 버텨라, 전세 대출이 없어지거나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집값이 그래야지만 정상화된다, 전세 대출이야말로 주택시장에 자금을 끝도 없이 공급하는 통로다, 전세 대출 때문에 갭투기를 한다는 것을 뭐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서민들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전세 대출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댓글 제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관련돼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래 뭐 돈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말이야,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 그 경제 상황보다 무리해가지고 큰 집, 더 살기 좋은 곳, 새 집, 새 아파트, 또는 뭐 역세권, 뭐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 학군 좋은 곳, 그런데 들어가라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이상만 높아져서 말이야, 본인의 현실은 망각한 채 정말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당해도 싸다, 아이고. 옛날에 전세자금 대출이 어디 있었냐, 처음부터 월세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반전세, 전세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청약해서 10년 15년 걸려가지고 돈 모아서 집 샀단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출 빚 무서운 줄 모른다. 지금이 이렇게 뭐 저금리, 뭐 이자 몇 푼 안 되지만 금리가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이 추세에서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정말 당해봐야 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전세 대출 해주니까 너도나도 대출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 집 들어가고 좋은 데 들어가고 더 넓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데, 집 사기는 내가 좀 그렇고, 혹시라도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세금도 막 보유세 같은 거 많이 폭탄한다니까 내야 되니까, 전세로 새 아파트, 브랜드, 학군 좋은 곳, 더 큰 집 들어가서 부담 없이 난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이자만 내다가 살고, 몇 년 있다가 난 또 다른 데 또 가고, 전세 대출 잘 나오니까 또 가고 이사를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곳만 더 몰리게 되고, 전세 자금 관련된 대출이 딱 받쳐주니까 집값 하락기에도 이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전세 이하로 안 빠진다는 얘기죠, 집값이. 지금 인기 있는 곳 전세가 없어서 난리고, 집값 떨어지고 싶어도 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못 떨어지는 거 아니냐. 대출 규제를 진작에 썼어야지 말이야. 아유, 이제 돈 없는 사람들 비싸고 좋고 큰 아파트 가는 건 꿈도 못 꾸겠다, 하하하 너무 좋다, 정말 잘 됐다. 그러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말이야.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 이런 생각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난번 영상 몇 군데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집 사시는 분들, 전세 대출 규제 때문에 세입자들이 대출이 막히면 아마도 전세 물량이 인기가 별로 없는 구축부터 아마 적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전세가 못 맞추면 투기나 투자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특히 물량 많은 곳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하십시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 지인분들 있잖아요.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또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지금 사는 그 곳 도저히 내가 이사 나갈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교, 학군 뭐 이사 가면 또 전학가 와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애들 졸업할 때까지 버텨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제가 사는 대구, 더더군다나 여기 수성구, 만천동, 범어동 쪽에 학군 좋은 데는 일부러 내가 막 빚내서 들어가려고 하지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또 직장 출퇴근 문제 때문에 당연히 뭐 서울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직장이 많죠, 그게 직업이. 서울 안에 내가 살고 싶어 하지 경기도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집값이 폭등되고 전세가까지 물량 없어지고 전세가까지 폭등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 살고 싶은데 나와야 되고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더 많고, 그러니까 막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밀려나가고 돈이 없고 대출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갱신이 안 되는 분들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전세금을 또 올려주지 못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반전세 형태로 1번 또 월세로 내는 계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꼭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향처럼 계속 거기 수십 년간 살았는데 다른 데 가서 살기는 싫고 불편하고, 내 친구들, 지인들, 뭐 가족들, 친척들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근처 다 살고. 근데 전세 살았는데 최근 몇 년간 전세값 폭등을 했네. 도저히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투기꾼도 아니고 유주택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세 살았다는 그 죄만으로 밀려가는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100%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 없으면 외곽으로 나가서 살면 되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충이나 솔잎 먹고 살면 되잖아. 사람들이 이자 나가는 거, 빚 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야. 라떼는 어쩌고 저쩌고, 또 지금 젊은 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남의 돈 가지고 돈잔치 버렸으니까 그땐 좋았어도 이제는 지옥 불맛을 볼 차례다. 으이그 이놈들아. 월세 살면서 버티고 돈 모아서 전세로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뒤로 돈 모아서 집 사고 라떼는 그랬는데 말이야. 지금 젊은 애들이 말이야. 이 문제야 문제. 이런 조언들이 지금 2030 특히 내 자녀 무주택자분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또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어이그 저 투자도 못하는 전응아 어쩌고 저쩌고 특정 정치 세력에 빗대가지고 어이그 거기만 믿으니까 네가 그러지, 어이그 자본주의 실패자 나고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속고 또 속냐? 너 정상이 아니지. 네가 네 스스로 자초한 길이야 라고 막말하시고 혐오 분노의 표현하시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또 일부가 유주택자분들에게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집값 폭락하면 곡소리 나온다, 어이그 탐욕스러운 돼지 같은 놈들아, 빚 좋아하더니 빚으로 망해가네, 죽어봐라, 어이그 이 나쁜 놈들. 이런 등등의 똑같은 혐오, 막말, 막무가내식 분노의 표현을 양쪽 극단에서 서로 막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양극단의 사회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회가 돼버렸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치, 경제,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또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각자 도생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로 대통령, 지금 여당, 아니면 정치인들, 정부 고위 관료, 인터넷에 악플 다시는 이런 악플러들,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후회, 나중에 내가 먼 미래를 봤을 때 내 과거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돼,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안 했을까, 그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진하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주변도 돌아보시고, 너무 한쪽 극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쪽 편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100%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저럴 수 있겠구나. 최근에 증여 관련된 얘기들이 많죠. 증여 관련된 기사들 보면, 댓글에 보면 어이구 저 증여 저 나쁜 놈들 부의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나는 만약에 집이 2채 있는데 내가 내 자녀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도저히 저 돈으로는 쟤들이 월급 모아서 저 가격으로 집을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굳이 팔 바에는 증여세 나는 내고서라도 난 내 자녀에게 증여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부모에게 누가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법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증여세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 극단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너무 막 거기에만 갇혀가지고 이것이 모든 양인 양, 내 생각이 무조건 100% 맞는 것인 양, 내 생각이 먼저 진리인 양 생각하시다가 저 반대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내가 갇히고 내 마음의 지옥이 되고 점점점 난 발전하지 못하고 남 비난만 하고 내 탓은 없고 전부 다 손가락질 바깥쪽으로 가는, 나는 문제없어, 다 저쪽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되지 말자. 이 영상을 보시는 최소한 저의 구독자분, 시청자분만이라도 제발 그렇게 싸우지 말자. 그 싸울 시간에 공부하고 책 보고 유튜브 보면서 정리하고 임장이라도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